일요일날 다들 뭐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별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기업 분석에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나니까 아주 좋다 이런 기업들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뭐 평균이라든지 어떻든 기업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기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알아가는 중이고, 분석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제가 분석을 해서 그 판단이 맞았을 때 어떤 기분이 좋죠. 판단의 기준이 좋고, 단기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기업의 성장과 이익에 주가는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가치 투자자들이라면 한 10년 전, 15년 전 더 되겠네요. 빼먹을 수 없는 기업 있죠. 롯데칠성입니다. 엄청나게 주가를 상승을 했고, 가치 투자자들이 알아보고 났을 때 많이 흥분들 하고 결과적으로도 많이 좋았다. 그 기업이 현재 상태는 어떤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액면 분할도 했었고, 그래도 유통 물량을 좀 늘리긴 했지만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거의 뭐 하락세에 왔다가 이제 지지선 근처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으로 보면 계속 하락하다가 올라온 것 같지만, 주간으로 보면 21년도 중후반, 20년도 말 가격이 12만원대에서 지지를 하고 살짝 상승을 하는 라인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전고점까지 갈지 아니면 고점에서 다시 떨어질지, 이 부분을 한번 현재 추세를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1조 2천억 원에 가지고 액면가가 500원짜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은 높은 가격이죠. 만약에 액면가가 예전에 5천원대였다면 130만원대의 높은 가격 가지는 겁니다. 1조 2천억 원의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 분할을 했지만 유통 비율은 37%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런 기업들이 잘 됐을 때 좀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저가의 전저점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롯데지주 관련해서 62%를 대주주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음료 쪽, 크게는 음료 쪽, 주류 쪽 이렇게 두 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퍼는 10배 정도로 작년 기준 10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이라면 현재 가격이랑 비슷한 가격대였겠네요. 그런 이익 대비해서 현 주가 10회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BPS를 보면 현 주가랑 거의 한 가치 정도 수준이지 뭐 싸다 이렇게까지는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45%,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이게 배당 부각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싸게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8만원대 사는 사람들은, 근데 배당 자체가 예상치는 좀 오를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지해 주는 거는 퍼가 9점대에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PBR은 0.8 이하로 좀 떨어진 적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근처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이랑 비슷하게 과거에도 22년도에도 현 시점이 한번 지지를 했었거든요. 10만원 초반대 지지를 한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천천히 오르고 있는 편이고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한 적은 있지만 작년 기준에서는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쳤을 때는 이익 대비해서 현금 흐름은 조금 나빠져 있다는 부분, 21년도 대비해서 현금 흐름은 나빠져 있는 부분들이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이익에 상당히 영향을 줄 정도로 영업활동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돈이 나간 건지 자체 영업을 위해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증설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계속 많았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도 4천억 원을 쓰면서 번 거는 1,000억 정도밖에 없었죠. 2020년도 주가가 떨어질만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속 대규모로 뭔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아직 설비 투자가 다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이익 대비해서 뭔가 계속 쓰고 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빚을 대규모로 너무 크게 나갔던 부분은 대비하면은 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빚을 갚는데 조금 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총계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 작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뭐 제조업체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떤 경쟁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4%에서 10%까지는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경쟁이 좀 있다는 거죠. 어떤 프리미엄을 받지는 않는다. 영업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 21년도, 22년도에 한 4%, 5%로 순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 영업 환경이 좋지 않다, 혹은 영업만 봤을 때는 경쟁률이 조금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ROE로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한 9%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ROE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 재무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야, 이 정도 매출을 이렇게 하는 기업 치고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거 비하면 굉장히 좋지 않죠. 재무 비율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게 그룹 차원에서 뭔가 롯데 지주의 문제인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관계 모든 회사에 롯데 계열사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현재 영업하는 상태로만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배당 성향도 굉장히 좋지 않죠.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부분들. 21년도부터 뭔가 조금 되어 있지만 아직 부채는 재무 부분은 이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회사 치고는 재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위험도가 높죠. 보면 음료 주류 중에서는 음료 제조 판매가 67%로 좀 더 높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단기 처리 비용이 R&D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개발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보이고,
순이익률이 굉장히 낮고 시작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는 부분들. 자산 대비해서 부채들이 크게 갚지는 않고 있다는 부분, 재무 쪽으로 이대로 그냥 유지한다는 수준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어떤 의도일까 이게 좀 참 궁금하네요. 분명히 유보일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왜 부채로 갚지 않을까? 의도가 억지로 누르는 건가? 재무활동을, 재무제표도 어차피 개인자 입장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뜨는 거는 영업으로 인한 현금 활동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보이고요. 21년도 대비해서 3천억 원대에서 2천억 원대로 떨어지는 부분들. 그렇지만 써야 되는 돈은 아직 계속해서 유출액이 과거 2020년 전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좀 높은 편, 영업이익 대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많이 쓴다는 거죠, 버는 돈은.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많이 못 쌓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계속 유입되는 부분들 조금 일부 갚았지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금 자산이 오히려 기말에 현금이 줄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재무 활동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주주 변동을 보면 거의 국민연금에서 단타 치듯이 샀다가 팔았다 하고 있죠. 국민연금이 그냥 단타를 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타 칠 애들이 아닌데 단타를 치고 있으니까. 1조 되는 시총에 있는 기업에 하루는 샀다가 하루는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웃기죠? 이런 부분들 보면 국민연금도.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1조 4천억 원, 영업이 1100억, 10% 좀 안 되는 8%, 9%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근데 반기에 이 정도면 뭐 2천억까지 생각을 한다면, 계절 변동 생각을 안 하고 2천억 정도 생각한다면 작년 대비해서는 좋지 않다는 게 확인됩니다. 좀 더 좋지 않고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봐야죠. 2020년도보다 22년보다. 왜냐하면 지금 나간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고서를 봐도 어디에 뭐 짓는다고 돈이 많이 나간다 이런 보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실성사이다, 페피콜라 많이 성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아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주류 부분은 약하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그렇게 높지 않는 부분들, 한 5% 정도 주류 부분은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 아직은 주류도 경쟁이 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해외에 얘기가 있는데, 가격 변동을 보면 음료 부분이 좀 제일 크니까 되어 있는데, 가격 제품 변동을 보면 커피 칸탄타 컨트라 베이스, 저도 이거 가끔 먹고 있는데 얘를 제외하고는 변동폭이 없는 것 확인했고, 대신 원자재는 농축액이 많이 늘어있다. 이게 더 영업이익을 깎아먹겠죠. 주종 부분도 오르고 있고, 당 분류도 오르고 있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것 대비 제품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영업이익을 많이 깎아먹겠다. 이 원자재
가격을 제품 가격을 올리기 힘들다 그러면 얘네들 가격이 좀 줄어야 될 건데 줄어들지 않는 부분들이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음료 부분이 현재 80%까지 더 올라왔고요. 현금이 2,500억 정도로 가지고 있고 재고 자산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건 신제품이 아니라 그냥 재고가 는 것 같습니다. 재고가 4천억까지 늘어나는 부분들, 외주 채권도 좀 늘고 있는 부분. 매출 채권은 유통업 쪽은 뭐 깔고 가는 게 있어가지고 더 줄진 않을 거지만 부채가 1조 정도 유동부채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비해서는 간전 현금이 2,500억, 단기 금융 얼마 안 되고 기타 금융도 얼마 안 되고 제일 큰 가진 게 기타 자산, 그 다음에 현금 2,000억 유지만 하겠다. 부채가 많이 걸리네요. 저는 주가 발목을 잡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고요. 그 주당 순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2배로 쳤을 때 작년 수준 이런 수준으로 될 거고 큰 이익은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제 방송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냥 주가 대비해서 작년 정도는 메꿀 수 있겠다. 근데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기 보고 들어보고. 그렇지만 주당 순이익의 어떤 계산들을 보면 전년도 전반기 누적에 대비해서는 한 1,000원 정도, 1,500원 정도 하락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그래도 한 11배로 오히려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만약에 3분기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보고서 나오는 4분기가 지났을 때 조금 하락된 부분들이 보인다면 아마 지금 들어가는 게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상승은 16만원 이상으로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 부채 부분을 보면 현금 흐름이 전기 초에 대비해서 단기 차입금이 2배 이상 늘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돈이 뭐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지 살펴봐도 어떤 사업 때문에 뭘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봐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고 관계사를 다 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단기 부채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만 그 부분이 찾기는 어렵다. 그룹 차원에서 찾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재고 부분 이런 부분도 없고 어떤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 찾으면은 낫겠는데 안 보이네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차입금이 계속 필요한 상황으로 회사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 단기 차입금이, 그러니까 현재 금리로 따지면 단기 차입금이 늘어났으니 이자 비용이 늘어났겠다. 뭐 이렇게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재무적으로는 차라리 재무가 평상시 뭐 부채비율 한 50% 30% 이런 기업이다, 차라리 무차입이다 이렇게 됐을 때 가져가는 기대치하고는 틀리죠. 좀 더 할인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전저점을 가지는 기준을 가져가는 10만원대 14만원대 들어가서 단타를 치시려는 분들은 들어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전 고점보다는 조금 낮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5만원대. 차라리, 근데 제 방송에서 차라리 투자를 괜찮게 하는 분이 많고, 아직 이 부채 부분을 해결하고 영업이익이 계산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올해도 계속 단기 차입금을 쓰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예전에 가치투자자들이 좋아했던 그 기업의 모습이 아닌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